그날 밤 저는 민호 씨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죠. 52세,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붐볐어요. 사람들의 치이며 집으로 향하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52세 중소기업 격리과장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는 해였어요. 집에 도착하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고 저는 혼자였어요. 저녁을 대충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이 되었죠. 그때부터 제 하루가 진짜 시작됐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모니터에 에테르 월드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접속 버튼을 눌렀죠. 화려한 판타지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 캐릭터 은빛 달빛이 마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레벨 287, 길드 은빛 저명의 부길드장이었죠. 이 게임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현실에서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자였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떠났죠. 길드 채팅창이 활발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위기사였어요. 저에게 오늘도 레이드에 가자고 물어왔죠.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둠 위기사 민호 씨였어요. 정확히는 강민호라는 본명도 나이도 직업도 모르는 그 사람이었죠.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고난이도 던전에서 파티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가 합류했어요. 목소리 채팅을 켰을 때 들린 그의 목소리. 낮고 중후한 톤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믿음직한 느낌이었죠. 함께 던전을 돌면서 완벽한 호흡이 맞았어요. 제가 힐러 역할을 맡으면 그는 탱커로 앞장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매일 밤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던전을 돌고 레이드를 가고 때로는 그냥 마을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게임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일상 이야기도 나눴어요. 힘든 하루였다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말하면요. 그가 위로해줬습니다. 수고했다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고요. 저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프리랜서라 일이 불규칙하다는 것, 가끔 외롭다는 것까지요. 제가 괜찮다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죠.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접속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던전을 도는 시간이 행복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이도 외모도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목소리로만 상상했을 뿐이었죠. 낮고 중후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요. 분명 듬직하고 믿음직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넓은 어깨, 차분한 눈빛,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게임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친한 게임 친구, 그 이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드 공지가 떴어요. 오프라인 모임 안내였습니다. 다음 달 토요일 강남역 인근 레스토랑에서 만난다는 거였죠. 참석 여부를 댓글로 남기라고 했어요.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이라고요? 길드원들과 실제로 만나는 거였어요. 40대에서 50대 게이머들로 이뤄진 저희 길드는 가끔 이런 모임을 가졌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현실과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한다는 길드원들의 답변이 올라왔죠.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둠 이기사였습니다. 그도 참석한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호 씨도 간다는 거였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참석한다고 쓸까 말까요? 1년 동안 목소리로만 듣던 그 사람이요.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웠습니다. 실망하면 어쩌죠?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면요? 아니, 그보다도요. 52세 아줌마가 게임 모임에 가다니.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이에 게임으로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하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뗐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때 귓속말이 왔어요. 어둠 이기사였습니다. 저도 모임에 가는지 물어왔어요. 헤드셋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 같았죠.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고민 중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운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죠. 조금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어요. 자기도 사실 떨린다고요. 1년 동안 함께 게임했는데 실제로 만나면 어색할까봐 두렵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꼭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감정이 뭘까요? 52세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저도 뵙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1년 동안 목소리로만 듣던 그 사람이요.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했던 대로 듬직하고 믿음직한 분일까요? 넓은 어깨, 차분한 눈빛의 그런 사람일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공지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참석하겠다고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 달 후면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였죠. 게임을 끄고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2세 중년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에 또래보다는 젊어 보였습니다.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도 불안했어요. 이 나이에 게임 모임이라니.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러 가다니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인데 벌써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기대감이요. 설렘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한 달 후면 그를 만나게 됩니다. 1년간 목소리로만 듣던 그 사람을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요. 하지만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요.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결국 백화점에 갔습니다. 우아한 느낌의 원피스를 샀어요. 검은색 바탕에 은색 포인트가 들어간 거였죠.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새로 했고 손톱도 정리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었어요. 딸 수진이가 주말에 잠깐 집에 왔을 때요. 제 방에 놓인 새 옷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게임 친구니까요.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괜찮은지, 이상하지 않은지 계속 확인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어색하게 서 있었죠. 저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1년 넘게 함께 게임했지만요. 실제로 만나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색상의 깔끔한 정장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어요. 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설마 저 사람이? 남자가 저희 앞에 섰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둠 이기사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민호 씨였어요. 1년 동안 목소리로만 듣던 그 사람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55세라고 했죠? 하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탄탄한 체격이 느껴졌죠. 얼굴은 카리스마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았어요. 넓은 어깨, 듬직한 인상, 믿음직한 분위기.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른 길드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호 씨가 한 명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제 앞에 섰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의 눈이 잠시 커졌어요. 저를 보는 순간 뭔가 놀란 것 같았죠. 은빛 달빛님이신가요? 목소리였습니다. 1년 동안 헤드셋으로 들었던 그 낮고 중후한 목소리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직접 듣는 목소리는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려서 그랬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청한 거였죠. 손이 컸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진님. 제 본명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반갑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민호 씨의 시선이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 같기도 하고 기쁨 같기도 한 감정이었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은 넓었어요. 길드원 1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자리를 잡는데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호 씨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어깨가 거의 닿을 듯 가까웠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드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게임 이야기였어요. 어제 레이드에서 있었던 일, 새로 나온 던전 공략법 같은 것들이요. 저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가끔 저를 훔쳐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귀까지 빨개지는 것 같았죠.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왔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둘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길드원들은 이야기에 열중해 있었어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민호 씨가 조용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커피 한잔 할까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2층 구석자리에 앉았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뭐가요? 지혜진 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은 몰랐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름답다니요. 52세 아줌마한테 무슨 그런 말을요. 하지만 민호 씨는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목소리로만 상상했거든요. 우아하고 차분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저도요. 뭐가요? 민호 씨도.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예요. 민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목소리만 들으면서 상상했어요. 듬직하고 믿음직한 분일 거라고요. 그런데 딱 그대로시네요. 민호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실망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늙어 보이면 어쩌나 걱정했죠. 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52세라고 하셨죠? 믿기지 않아요. 과찬이세요. 진심입니다. 민호 씨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게임하면서요.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래도 뭔가 느껴졌어요. 뭐가요?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위에 그의 손이 포개졌죠.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지혜진님, 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어느 정도는요? 저랑 조금 더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딘데요? 제 작업실이요. 건축설계 사무실인데요. 지혜진님께 제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입술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사무실이요? 네, 여기서 가깝거든요. 부담 없으시면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와 더 있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강남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민호 씨만 보였거든요. 그가 가끔 제 쪽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저도 웃어줬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52세에 이런 설렘이라니. 1년 동안 게임으로만 알던 사람과 이렇게 걷고 있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았어요. 한적한 골목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었어요. 민호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문 앞에 섰어요. 민호 씨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요.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죠. 와, 멋지네요.
민호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프리랜서라 혼자 쓰는 공간이에요. 좀 어수선하죠? 아니에요. 좋은데요. 창가로 갔습니다. 밖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야경이 예쁘겠네요. 네, 밤에는 더 멋져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스쳤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혜진님, 네, 오늘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게임 말고 이렇게 현실에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민호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민호 씨와 저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굵어졌죠. 비가 오네요. 민호 씨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보에 없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내리는 봄비였죠.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빗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민호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잠시 기다려 볼까요? 금방 그칠지도 모르잖아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앉으세요. 불편하시겠어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가죽 소파가 창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죠.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민호 씨가 일어나 간이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어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요. 받아 마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맛있어요. 직접 내렸거든요. 여기서 밤샘 작업할 때 자주 마셔요. 밤샘 작업도 하세요? 마감이 있으면요. 프리랜서라 시간이 불규칙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습니다. 얼마나 혼자 사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이혼하고 나서요. 민호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지혜진님한테는 말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제 후배랑이었죠. 같은 회사 다니던 후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여자도 남자친구도요.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사셨군요. 네, 일만 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웠거든요.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지혜진님을 만났어요.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편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혜진님도요? 네, 남편 떠나보내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죠. 아침에 눈 뜨면 너무 조용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호 씨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손도 따뜻했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고마워서요.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댔어요.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죠. 창밖의 빗소리가 저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민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제 귀를 스쳤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지혜진님, 네, 저, 지금 이상한 사람 같죠? 왜요? 첫 만남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제 볼을 감싸주었어요. 따뜻한 손바닥이 제 뺨에 닿았죠. 1년 동안 기다렸어요. 뭐요? 지혜진님을 만나는 걸요. 저도요. 민호 씨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제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죠. 민호 씨의 입술이 제 입술을 감싸 안았습니다. 천천히 깊게요. 제 손이 민호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가까워졌죠. 가슴이 맞닿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민호 씨가 키스를 멈췄습니다.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어요. 괜찮으세요? 네. 정말요? 네, 괜찮아요. 민호 씨가 다시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제 손이 민호 씨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름이 잡혔죠. 민호 씨가 저를 소파에 눕혔어요. 그의 몸이 제 위로 왔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민호 씨의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왔어요.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진님, 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네, 진짜예요. 민호 씨의 손이 제 옷을 더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제 손도 움직였어요. 민호 씨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55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몸이었죠. 손을 올려놨습니다. 따뜻한 피부가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민호 씨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민호 씨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아프지 않게, 놀라지 않게요. 배려하는 손길이었죠. 제 피부에 민호 씨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어깨, 쇄골,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요. 잊고 있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사랑한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창밖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저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의 온기가 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죠.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2세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안고 있었죠. 서로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함께 했어요. 민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의 체력이 놀라웠습니다. 55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쳐서 숨을 헐떡였을 때요. 민호 씨는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쉬고 싶어요. 민호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너무 그랬죠? 아니에요.
그냥 놀라워서요. 뭐가요? 민호 씨 체력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운동을 좀 했거든요. 젊었을 때요. 지금도 하세요? 네, 꾸준히요. 헬스장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시구나. 제 손이 민호 씨의 가슴을 쓰다듬었어요.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네, 다시 해도 될까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했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민호 씨, 정말이요. 지혜진 님이 좋아서 그래요. 민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민호 씨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제 몸을 탐색했습니다. 손끝으로, 입술로요. 제가 반응할 때마다 민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저를 느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몰랐습니다. 다만 좋았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좋았습니다. 서로의 몸에 익숙해졌거든요.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요. 어떻게 움직이면 기쁜지요.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요. 안정적이고 든든했죠. 민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진님, 네. 후회 안 하세요? 뭐요? 이렇게 첫 만남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후회 안 해요. 민호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어야 했어요. 제가 웃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늦지 않았죠? 네, 늦지 않았어요. 창밖에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와 저는 소파에서 침대로 옮겼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였어요. 담요를 덮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잠 안 오세요? 아니요. 저도요. 민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또다시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또요? 지혜진 님이 너무 좋아서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민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의 목에 입술을 댔습니다. 민호 씨가 작게 신음했어요. 제 이름을 불렀죠. 그 목소리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더 깊고 진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멈추지 않았어요. 55세의 체력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호 씨 품에 파묻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호 씨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솔직히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지혜진님. 저도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요. 네. 민호 씨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이 충만함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이 따뜻함이요. 민호 씨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인 것 같았어요. 옆을 보니 민호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깼어요? 네. 몇 시예요? 새벽 4시쯤 될 거예요. 민호 씨의 손이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지혜진님. 네. 한 번만 더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요? 네. 민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지혜진 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55세 맞나?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의 손길이 다시 제 몸을 깨우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였습니다. 새벽 4시예요. 민호 씨는 여전히 지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이렇게 원한다는 게요. 52세 제 몸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요. 기뻤어요. 한참 후에야 끝났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땀에 젖은 몸이 맞닿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빗소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민호 씨와 함께하는 첫 아침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잘 잤어요?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민호 씨가 물을 건네줬습니다. 마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였죠. 저 집에 가야 해요. 민호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네, 딸이 걱정할 거예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죠. 제가 데워다 드릴게요.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엉망이었어요. 얼굴도 붉어져 있었죠. 어젯밤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호 씨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예쁘세요. 이런 모습이 예뻐요? 네, 정말로요. 제가 웃었습니다. 민호 씨 차를 탔어요. 집까지 데워다 준다고 했죠. 차 안에서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진님, 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계속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요. 네, 민호 씨도요.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어줬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때였어요. 엄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딸이요. 수진아, 언제 왔어? 어젯밤에요. 기숙사 난방 고장 나서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 만났어. 어떤 친구요? 게임 친구.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게임 친구요? 그 길드 모임 갔다던 거요? 네. 그러고 밤샘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목을 봤어요. 목에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남자 만난 거예요? 수진아. 대답해 보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게임으로 남자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이에요, 엄마. 고작 3년. 고작이 아니야. 3년은 긴 시간이야. 엄마한테는 그렇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요. 10년 동안 아프셨잖아요. 엄마가 간호하신 거 알아요. 힘드셨던 것도 알아요. 수진아.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아는데요? 게임으로 만난 사람인데요. 1년 동안 함께 게임했어. 게임이요? 게임이 뭐예요?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본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그런 거 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아, 말 조심해. 창피해요, 엄마. 뭐가? 이 나이에 게임으로 남자 만나서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여자야. 네. 나도 외롭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그게 죄야?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52살 먹었어도 나도 여자야. 행복하고 싶어. 엄마, 아버지 10년 동안 간호했어. 매일 병원 갔어. 밤에 잠도 못 잤어. 저도 알아요. 너는 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요. 나도 안다. 아버지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왜 다른 남자를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 마음속에 있어. 근데 수진아, 엄마도 살고 싶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아니에요. 절대 이해 못해요. 수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창피해요, 엄마. 이 나이에 게임으로 남자 만나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2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목에는 어젯밤 자국이 남아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가 뭘 한 거지? 게임으로 만난 남자랑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민호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눈빛.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진짜 진심일까?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요?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잠깐일 뿐인 거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민호 씨의 전화도 문자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문자도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에도 접속하지 않았어요. 집과 회사만 오갔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죠.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너무 성급했나? 첫날부터 그런 걸 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민호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혜진님, 왜 연락 안 받으셨어요? 민호 씨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안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 네. 우리 이만 그만해요. 뭐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딸이 알았어요. 반대해요. 그래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뭐요? 우리 너무 성급했어요. 첫날부터 그런 걸 하다니요. 지혜진님, 저 같은 아줌마가 게임으로 남자 만나서요. 부끄러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진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 씨도 곧 질릴 거예요.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요. 절대 안 그래요. 민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왜요? 있는 게 나아요. 서로요. 지혜진님,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품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게임으로 만난 사람이랑요. 딸도 반대하는데요. 저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 씨의 연락이 뚝 끊겼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 포기한 것 같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딸과는 여전히 어색했죠.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됐을 때요. 회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보자 다가왔어요. 지혜진님, 왜 여기 왔어요? 만나주시지 않아서요. 전화 끊었잖아요. 그래도 와야 했어요. 민호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잠시만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말했잖아요. 그만하자고요. 저는 싫은데요. 민호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지혜진님을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그럼 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가 뭐예요? 52살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딸도 반대하고요. 딸분 설득할게요. 어떻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수진이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해볼게요. 민호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요? 지혜진님이 좋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웠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지혜진님을 만났어요. 게임에서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편했어요. 저도요. 1년 동안 매일 접속했어요. 지혜진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함께 게임하고 싶어서요. 저도 그랬어요. 오프라인 모임 공지 봤을 때요. 떨렸어요.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봤잖아요. 지혜진님을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셨어요. 민호 씨, 그날 밤 사무실에서요. 정말 행복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왜 사과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꽉 잡았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하지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딸이 반대하는데요. 제가 설득할게요. 직접 만나서요. 수진이가 만나줄까요? 만나주게 할게요. 민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정말요? 네.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가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요, 지혜진님. 저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있는 게요. 좋았습니다. 민호 씨, 네, 정말 수진이 만날 거예요? 네, 꼭요. 언제요? 내일 당장이라도요. 제가 웃었습니다. 급하시네요. 2주 동안 못 봐서 미친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민호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상관없어요. 민호 씨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민호 씨가 전화했어요. 지혜진님, 네, 딸분 만났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요. 3시간이요? 네, 결국 나오시더라고요. 수진이가요? 네. 그래서요? 카페로 갔어요. 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하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민호 씨,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어머니를 만나고 달라졌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라고요. 3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그 전 10년은 간호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분이 우시더라고요. 수진이가요? 네, 많이 우셨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말 듣고 생각해 보신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민호 씨,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있었어요. 지혜진 님이니까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호 씨가 수진이를 만난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이야기 좀 해요.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알아. 오늘 학교 앞에서요. 민호 씨한테 들었어. 3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카페 갔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신지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외로우셨을 거라고요. 수진아,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이잖아요. 그 전 10년은 간호하셨고요. 그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느라 집에도 잘 안 왔잖아요. 수진아,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고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 사람 좋은 분 같아요. 진심이시더라고요. 나도 알아. 엄마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해. 그럼 됐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엄마. 고마워.
민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저예요. 지혜진님, 수진이가 저 찾아왔어요. 정말요? 네, 이해한대요. 행복하래요. 민호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수진이 만나주셔서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네. 민호 씨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지혜진님. 저도 사랑해요. 내일 만나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딸도 인정해줬고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회사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죠.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요. 게임도 여전히 함께 했어요. 밤이면 접속해서 던전을 돌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왔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비 오던 밤이요. 민호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밤 함께했던 그 소파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진님, 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요? 네. 민호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 반지였죠.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민호 씨, 나이 들어서 하는 청혼이지만요. 진심이에요. 민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해주세요. 매일 게임하고요. 매일 밥 먹고요. 그렇게 함께 늙어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요? 네, 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네. 언제 할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급하시네요. 3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그럼 다음 달에 할까요? 좋아요. 예식은요? 안 해도 돼요. 혼인신고만 하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예식이에요. 근데요. 네. 게임에서는 하고 싶어요. 게임에서요? 네, 가상 결혼식이요. 민호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길드원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우리 결혼한다고요. 제가 웃음이 났어요. 좋아요. 그럼 게임에서 먼저 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했어요. 민호 씨도 접속했죠. 길드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밤 9시에 가상 결혼식을 합니다. 은빛 달빛과 어둠이 기사가 결혼해요. 모두 축하해 주세요. 길드 채팅이 폭발했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다들 놀란 것 같았죠. 게임 속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길드원들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40대에서 50대 게이머들이요. 가상의 재단 앞에 섰습니다. 민호 씨 캐릭터와 제 캐릭터가요. 게임 속 사제가 물었습니다. 어둠이 기사, 은빛 달빛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민호 씨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렸어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은빛 달빛, 어둠이 기사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게임 속에서 축하 이펙트가 터졌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에 피어올랐죠. 길드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가 제게 귓속말을 보냈어요. 사랑해요, 지혜진님. 저도 사랑해요. 게임을 끄고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지금요? 네, 보고 싶어요. 알았어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민호 씨 사무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민호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예요. 게임에서만요. 곧 현실에서도요. 민호 씨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 함께했던 그곳이요. 옷이 벗겨졌어요. 민호 씨의 탄탄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대단했어요. 제 몸도 드러났죠. 민호 씨가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민호 씨가 제 피부에 입술을 댔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3개월 전 그날처럼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55세의 체력이 정말 대단했죠. 저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민호 씨 품에서요. 한 달 후였어요.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요. 민호 씨와 저, 그리고 수진이가 함께였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서 같이 썼죠. 수진이가 증인란에 서명했어요. 제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부부예요. 네.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민호 아저씨도 축하드려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호 씨가 수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갈게요. 2분 시간 가지세요.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민호 씨와 저만 남았어요. 어디 갈까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게이밍 카페 갈래요? 게이밍 카페요? 네, 거기서 게임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24시간 게이밍 카페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곳이었죠. 개인룸을 예약했습니다. 컴퓨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죠. 게임에 접속했어요. 에테르 월드요. 캐릭터가 마을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 캐릭터도 옆에 있었어요. 헤드셋을 썼습니다. 민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갈까요? 던전 가요. 예전처럼요. 좋아요. 두 사람은 던전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힐러, 민호 씨가 탱커요. 완벽한 호흡이었죠.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몬스터를 쓰러뜨렸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던전을 클리어했습니다. 헤드셋을 벗었어요. 민호 씨를 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죠. 이제는 화면 속이 아니라요. 현실에서 함께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뭐요? 퇴근하고 여기 와서요. 함께 게임해요.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는요? 네. 데이트하고요. 밥 먹고요. 영화 보고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늙어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민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게임 화면에서 캐릭터들이 서 있었어요. 은빛 달빛과 어둠 이기사요. 가상 세계에서 만나서요. 현실 세계에서 부부가 됐습니다. 52세와 55세의 늦은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했죠. 민호 씨가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게임 속에서도 현실에서도요. 매일 밤 접속해서 던전을 돌고요.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고요. 그렇게 함께 늙어갈 겁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2세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이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다시 헤드셋을 썼어요. 게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캐릭터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던전을 향해서요. 함께요. 영원히요.